오늘 시장엔 또 어떤 이슈가 주를 이뤘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협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 바로 열어주시죠. 현대차 그룹 미국 공장 증설에 로봇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로봇은 뭐 이젠 중장기적으로 재평가받을 거다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 주가가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도 로봇주 계속 갈까요? 라는 대답에 현대차 주가를 보세요. 맞아요. 전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계속 현대차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본다고 해도 사실 이게 단독 기사이긴 했지만 이제 현대차가 그 메가 플랜트 공장에 건설을 할 때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로봇인데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로봇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로봇을 투입하는 거는 약간 전초전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장을 건설을 하는 거는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로봇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무거운 중량을 들었는지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는데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현대차가 로봇으로 거의 사활을 걸었구나. 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 다 전산화해서 로봇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그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 주가를 80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 리포트의 논리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생산의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를 쳐주겠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다는 논리를 편 거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물론 오늘 50만 원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도 들어갔어도 된다. 뭐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장 초반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만 원 목표 주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였다. 지금 당장 접근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가 사실 그 지난해부터죠. 예,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적이 이렇게 잘 찍히고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주가는 못 가냐?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부터는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지금 로봇 테마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9%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간에 100%를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5거래일 만에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 그 흐름에 기존에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가 이제 메타플랜트죠. 미국 조지아와 엘라베마에 지금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로봇,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협동 로봇, 이런 공장 자동화 로봇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대차가 그 수혜를 받을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번에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연간 이제 3만 대를 또 생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산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이제 실적이 숫자로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조금 더 빨리 숫자로 찍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여기서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단기간적으로는 우상향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현대차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런 공급망들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가 그동안 사실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계속 네. 피크아웃의 우려감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PBR 1배를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야 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1차 밴더들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이 부분에서 횡보 흐름이라든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타임인데 그 타이밍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자동차 부품 쪽도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근데 SL이 바로 또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네. 1차 밴더라고 살짝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종목도 몇 개 좀 더 알려주세요. 종목 일단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잠시 그래서 후에 네, 그래서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궁금해요. 사실 자동차 부품도 로봇으로 좀 재평가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 네. 사실 또 유진 로봇이나 로보로보나 기존의 로봇주들도 많잖아요. 네. 자동차가 조금 더 묻어있는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작년에 강했던 로봇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로봇주가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주가 계속 가는 건 이제 현대차 주가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 밸류체인 로봇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로봇주. 네. 로봇주에 달려서 지금 보면 사실 현대차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는 로봇주의 순환매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그만큼 아니까 또 갔잖아요. 그게 네. 사실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비단 현대차 밸류체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로봇주의 순환매는 정말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너무 호평을 주셔서 종목까지 들으려면 저희 끝까지 꼭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한미 협력 관련해서 우주항공도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대표님은 또 컨택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우주항공 관련해서 사실 상승세가 더 남아있을까? 지금도 조금 고가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더 남아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건 약간 지난주와도 약간 좀 연결되는데 그때도 제가 그 내일장 투자 전략을 비중 확대, 우주항공 비중 확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략에 적중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게 단순하게 몇 가지 이벤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 있는 이벤트라고 하면 2월 초에 이제 예정돼 있는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직접적으로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30년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달 궤도를 비행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게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직접 타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달 착륙은 아닙니다. 3단계가 이제 달에 착륙해서 실제로 기지를 건설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130조 원 규모라고 할 수 있고 거의 10년짜리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정부의 사업에 우리가 왜 우주 테마로 엮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속내를 조금 따져보면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기사를 난 거 보면 한미의 우주 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이
그 달 탐사를 ISA를 그냥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업 우주 기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협력을 요청했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그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무슨 달에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청과 미국에 있는 해양대기청의 협력 확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단순하게 뭐 어떤 우주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우주 환경 예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쪽에 있는 심우주 관측 위성을 수신국을 우리나라에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보내는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컨택 같은 그런 지상국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 주가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국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실제로 받아서 우리가 그걸 가공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급락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유심하게 본 게 바로 우주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이었었거든요. 10% 이상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테마로 끝난다기보다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어느 당분간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으로 또 묶인 만큼 조금 더 장기 지속성이 있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두셨네요. 여기 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아버지시잖아요. 네. 우주항공 네.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내달 이제 6일 정도에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발사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인데 위성 관련된 그런 미션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저궤도 위성 관련 이슈로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자회사인 이제 스타링크죠. 스페이스 X의 자회사인 이제 스타링크에서 지금 한 14,000대 정도 저궤도 위성을 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이제 2030년도까지 지금 3만 대를 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산 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중동 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어서도 그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방산이 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위성 서비스, 그러니까 위성 통신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우주항공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누리 5차 발사가 지금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유지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유 이제 산유국의 그런 원유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지금 바꾸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추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동안 기대감으로 갔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하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